편해? 맘마 먹었어? 거기가 편해 죽겠어? 안 나갈 거야? 거기서 자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파판의 과일입니다. 제가 오늘은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처음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장사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물론 잘 못하시는 건 아닌데 근데 저는 제가 8년 동안 하면서 여러가지 제가 느꼈던 점들, 그 다음에 제가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그런 측면들 있잖아요. 손님들하고 관계나 아니면 장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이런 여러가지 측면들을 사실 느끼고 겪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두절미하고 제가 이제 과일 장사를 하면서 이제 저희 전반적인 어떤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1부, 2부를 나눠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손님을 응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손님 응대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서비스라는 측면이죠. 서비스란 남들로 하여금 저한테 불러서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심부름에 불과하고 손님이 원하기 전에 제가 직접 그 손님이 원하는 거를 그 니즈를 파악해서 그 손님한테 센스 있게 다가가는 게 서비스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이제 그렇다면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할 건지에 대한 그 전략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손님 응대를 해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응대를 할 수 있고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지 손님들이 좋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 경험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관련된 서비스에 관련된 그 측면들을 제가 지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번 가보시죠. 첫 번째, 손님과 소개팅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손님과 대화한다. 제가 처음에 오픈하는 가게들을 가보면 그 사장님들이 그 의욕에 앞서서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이거 맛있고요, 이거 맛있고요, 이거 맛있고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손님들에 대한 그런 어떤 내가 맛있다는 걸 권유하고 싶은 마음을 알겠는데 쉽게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뭐가 필요한 게 있어서 들어왔는데 그 손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양파만 살려고 왔는데 다음에 와도 사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님이. 가게가 들어가기 부담스러워요. 그 손님이 뭔가 편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우리 과일뿐만 아니고 뭐 정육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음식점을 차리신 분들이나 이런 의욕이 앞서서 그 손님들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상대방은 굉장한 불안감과 약간 부담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소개팅 자리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커피숍에서 혹은 저기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왔는데 내가 어색하면 저 사람도 분명히 어색할 거란 말이에요. 얘 좀 가볍게 던지면서 위트 있고 재밌게 좀 얘기해주면 상대방도 조금 분위기가 풀리고 좀 부담스러움이 덜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조금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냐면 손님이 왔을 때 그냥 이게 맛있고 저게 맛있고가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히 이제 오시는 손님이 애기 엄마들이 많이 와요. 그럼 애기 엄마들이 아이들 때문에 지치니까 막 꾸미지도 못하고 왔는데 오늘은 너무 이쁘게 하고 왔어요. 근데 고객님 너무 이뻐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고객님 오늘 되게 이쁜데요? 어디 가세요? 뭐 이렇게 한 번씩은 넌지시게 딱 던져주면 또 손님들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쳐버리면은 이 손님도 반감을 일으키니까 뭐 향수를 뭐 뿌리셨어요? 우리 향수 되게 좋은데 그거 뭐예요? 저도 이 향수 되게 좋았는데 저도 뿌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그러면서 손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 조금 과일에 대한 판매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조금 기분 좋게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거 있잖아요. 옷이 되게 이뻐요. 되게 잘 어울리세요. 고객님 저번에 예를 들면은 뭐 포도 샀는데 포도 맛이 괜찮으셨어요? 이제 먼저 얘기를 꺼내줘서 그 손님으로 하여금 뭔가 내가 기억해주고 생각을 해주고 있다는 거 이제 손님이 알게끔 해주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진심에 담은 내 마음인 거죠. 손님들한테 할 때 서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대화가 오가는 그런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골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손님과 이렇게 관계가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요. 역효과가 나지 않게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잘하면은 충분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아이들을 노려라. 저희는 애기들 엄마들이 주로 주 고객층이에요. 아이들이 파판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온다고 얘기를 할까요? 아이들은 엄마들이 아이들 위해서 사주는 거지. 아이들이 과일 먹고 싶고 이렇게 많이 없거든요. 저희 매장에는 추억의 뽑기판이 있습니다. 저희가 2만원 이상 구매를 하시는 분들께 아이들한테 뽑기를 뽑을 수 있는 선택권을 줘요. 그러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 뽑기를 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엄마 나 저 뽑기 하고 싶어 그러는데 엄마가 10,000원어치만 샀어요. 사장님 이거 얼마에면 뽑을 수 있어요? 아 고객님 저 20,000원 이상 하시면 뽑기 한번 뽑으실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계속 엄마 나 저 뽑을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마지못해서 20,000원어치를 사서 아이들이 그거 뽑게 만들어요. 그러면 저는 뭐예요? 매출을 올렸잖아요. 그 뽑기를 하기 위해서 뽑기로 해서 뽑았는데 꽝이 나오던 1등이 나오던 손님 입장에서는 아이들하고 추억이에요. 엄마 팝판에 가자, 엄마 저기 가자, 엄마 저기 뽑기하러 가자. 이렇게 되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효과도 있을 뿐더러 야 너 되게 이쁘다 몇 학년이야 이러면서 얘기해주는 것도 부모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아들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 보면 몇 개월이에요? 우리 아들은 생일 비슷하네요. 엄마들하고 자연스럽게 또 대화가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놀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달고 맛있으면 아이들은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이 맛있어하는 과일까지 차린다면 저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 들어요. 아이들을 노려라. 요게 저의 두 번째 핵심이었습니다. 세 번째, 환불 손님에 대한 자세입니다. 다양한 손님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맛있는데 맛이 없다고 가져와요. 그리고 상태가 분명히 좋았는데 상태가 안 좋아서 가져와요. 막 돌아가시는 거죠. 이게 뭔가. 근데요, 물론 손님한테 끌려가면 안 돼요. 그러면 손님이 이용을 하거든요. 저는 일단은 손님이 와서 뭐가 안 좋았다고 얘기하면요, 저도 판단이라는 걸 할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예를 들면 복숭아가 한 이틀, 하루 이틀만 안 좋아지는데 한 2주 있다가 가져와요. 그럼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돼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은 안 되지만 저 손님 입장에서 이건 아니래요. 그러면 저는 군말 없이 고객님 그럼 제가 이거는 바꿔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죄송합니다 라고 일단 바꿔줘요. 바꿔주면서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간단하게 해요. 고객님 제가 오늘은 그러면 이거 바꿔드릴게요. 당연히 바꿔드려야죠. 그런데 이거를 보관하실 때는 정말 따뜻한 데다가 보관하셔야 되고 오늘은 제가 그럼 좀 익은 거를 드릴 테니까 요거를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한번 그렇게 드셔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손님이 단골을 만들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손님들은 어디 가서도 그렇게 쉽게 반품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해주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별로. 근데 저는 기분 나쁘게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어떤 강압적이거나 아니면 내가 뭐 선생님인 것 마냥 그렇게 대화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그 손님이 반복적으로 한 번 안에 또 그냥 또 그러고 이런 식으로 온다 그러면 그 손님 잘라야죠. 저희는 최대한 그렇게 해드렸는데 더 이상은 제가 반품은 안 될 것 같다, 이제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그건 커트를 해야죠. 반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진짜 행사 쳐갖고 수박 22,000원에 사서 25,000원 판 건데 이게 얼마야,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런 손님들조차도 내가 융화를 잘 시켰을 때는 그 선생님이 오히려 갈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이러고 가요. 그러면 나도 그냥 내가 대인배고 내가 저 손님 위해서 한번 베푸니까 저 손님 또 오는구나. 저는 어저께 이런 적이 있었어요. 딸기 가져왔는데 사장님 저번에 가져간 딸기 반 다 물러서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장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언제 사가셨어요? 그거부터 기분 나쁜 거예요, 손님은. 내가 언제 사가든 말든 그거가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내가 안 좋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왜 언제 사갔냐고 물어보는 자체가 기분 나쁜 거예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손님이 이걸 하나 딱 들었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반값에 줘요. 고객님 이거 아니요 나 그거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막 이래요. 나 이거 됐어 막 이러거든요. 그래도 그래요? 그러면은 그럼 그렇게 할게요. 이게 아니고 아니요 반 잘 드려야죠. 당연히 드려야죠. 이렇게 하면서 손해가 나더라도 그냥 손님들한테 그렇게 진실되게 다가가면 그 손님이 저 과일가게 팝판의 사장 되게 진솔해, 되게 자기도 손해 날 텐데 저렇게까지 해줘. 반품이 들어올 땐 최대한 기분 좋게 바꿔드릴게요 당연히 웃으면서 얘기해요.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과일 컨디션과 보관 방법에 대해 손님들께 말해주세요. 컨디션이 오늘 안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손님한테 내가 저거 안 좋은 걸 팔았을 때 손님이 그냥 좀 그런데 라고 보냈다면 그 손님은 무조건 안 좋다고 느끼고 우리한테 실망을 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에 사과가 날씨가 덥기 때문에 또한 작년에 재배되고 저장사가 오기 때문에 굉장히 푸석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손님한테 이 사과는 냉장고에서 빼지 마세요 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무조건 손님한테 보관하는 방법, 이 컨디션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과 같은 경우는 되게 아삭하고 맛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최고의 상태의 맛을 느끼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사실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먹어보면서 제일 맛있는 걸 구했고요. 다만 아삭한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삭하니까 만족하실 거예요. 이 정도를 손님한테 얘기했을 때 그 손님이 만족도가 100이었을 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솔직함으로 해서 90으로 떨어졌다면 손님 입장에 드셨어도 왜 이렇게 맛이 이래?
아 이거 왜 이러지? 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최악이 아닌 이상. 아 그래서 이랬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어필을 해주셔야 돼요, 손님들한테. 별로 요거는 티가 잘 안 나는데, 이거는 지금 망고가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좀 하얘요. 이거는 이거보다 약간 아주 심하진 않은데 약간 더 진한 색을 띠거든요, 이게. 그러면 손님들한테 어떻게 설명해 드리냐면요, 앞에 이제 손님이 있다고요. 아 고객님, 제가 이거는 지금 색깔 보시면 아직 좀 하얗잖아요. 근데 이건 어떠세요? 이건 약간 색깔 진하죠. 그리고 여기 점박이가 더 생기면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드실 때 뭘 드시면 더 맛있겠어요? 이게 당연히 맛있죠. 이게 모르는 손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고, 너무 하얗다고 싶으면 무조건 따뜻한 데 놔두시면서 익혀 드세요. 제가 이거 지금 맛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상표를 떼어드릴 테니까 요거를 먼저 드세요, 고객님. 저희 알고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판매에 급급하는 게 아니고 손님들한테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판매하면서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핵심 중에서 거의 뭐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안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장에 어떤 그런 색깔을 찾는 것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안 하시는 분들은 도입을 한번 해보셔서 손님들하고 관계 개선을 해보시고 그런 신뢰도를 더 높이시면 매출에도 굉장한 좋은 매출 증진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5번째,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내 진실된 맛있어요입니까? 그냥 판매에 급급한 맛있어요입니까? 그 손님이 사장님 이거 맛있어요? 두 가지 측면이겠죠. 그 손님이 날 믿고 맛있는 걸 내가 잘 챙겨주기 때문에 믿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실되게 해줘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판매에 급급해서 예 맛있죠, 당연히 맛있죠 라고 하는 건지를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과일 가게 아니고 정육점을 운영을 해요. 만약에 정육점을 운영하는데 저한테 사장님 오늘 뭐가 맛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손님이라면 장사를 잘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손님 입장에서 뭐가 맛있다고 물어본다는 거는 이 가게에서 뭐가 정말 맛있는지 사장님은 믿으니까 물어보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 혹시라도 맛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맛있었는 게 맛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으시는 분들은 반성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맛있어요 라고 했는데 맛있어요 라고 팔았는데 맛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손님이 딴 데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우리는 어찌됐건 이 장사를 하는 이유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히 해야 되고요. 조금 손님들의 입장에서 맛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진심을 다한 맛있어요가 되는 우리 판매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시식을 만들어서 손님들께 권해라. 보고 있잖아요? 뭐가 맛있나 그러면 우리가 손쉽게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에는 뭐 귤도 있을 수 있고 포도도 있을 수 있고, 하다못해 요즘 천혜향 같은 거 박스 까면 한두 개씩 안 좋은 거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거 칼집 내서 하나씩 해서 손님들한테 그냥 껍질째 이렇게 드리면 꼬치 빼서 드시라고, 잘 깨끗이 씻었다고 이러면서 드리면, 맛있는 거 드리면 손님 먹어보고 살 생각도 없다가도 눈이 뻗뜩해요. 갑자기 이게 맛있네? 이게 뭐예요? 뭐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손님한테 시식을 줬을 때 그 손님이 상당히 구매할 수 있는, 구매율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매장에서 좀 맛있는 것들은 시식을 좀 코너를 마련해서 손님들한테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모든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생각할 수 있고 당연히 이제 시식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또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하셔서 고려하셔서 조금 시스템 도입을 해보신다면 손님들 입장에서도 조금 판매했을 때 좀 더 구매율이 높아지고 매출에도 좀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시식을 만들어서 입에 넣어라 라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7번째, 고객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해라. 고객님 뭐 예를 들면 이거 오늘 맛있어, 이거 맛있어요? 네 맛있습니다. 이거 샀어요? 이거 샀어요? 망고 12,000원이고요 천혜향 10,000원이고요 뭐 바나나 3,500원 해서 총 얼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리됐어요. 맛있게 드세요. 물론 중요하죠. 친절하게 웃으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주 간단하게나마 인사 같은 거를 서로 일상적인 대화도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손님들한테 문 입구까지 가서 인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밖에 나와서도 고객님 안녕하세요. 안녕 잘가. 예를 들면 애기가 데리고 왔으면 아들 잘가, 뭐 딸 잘가, 아이고 이쁜이 잘가,
고객님 차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아 차가 좀 위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혼자 있는 상황이더라도 아 바로 근처죠? 아 그럼 가야죠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해주고 막 해주고 올라가면 어색해. 손님하고 있으면 어색하거든요. 지나갈 때 아 막 손님 막 엄청 빨리 가요. 아 빨리 죄송해요 막 이러고 가요. 그러면 손님한테 아니 천천히 가셔도 괜찮아요. 저 안 무거워요. 괜찮아요. 물건 넣을 때도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비닐봉지 같은 것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게 묶어서 드리고 좀 차근차근 놔둬서 아 고객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하고 또 오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꼭 그냥 형식적인 판매보다는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손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조금 그런 관계 개선을 좀 하면 우리 매장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매장의 색깔을 찾는 거고 그러니까 파판의 과일이라는 저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 손님들도 많이 찾아오실 거고 많이 좀 인정을 해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8번째, 우리 손님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는 손님께 인사해라. 제가 맨 처음에 장사 시작했을 때 그냥 지나가는 손님한테 안녕하세요 조나치입니다 이렇게 하고 물건 챙기면서 바쁜 척 했죠. 바쁜 척 하면서 싸면서 안녕하세요.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어도 장사가 안 돼도 그냥 손님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계속 웃으면서 산타 모자 막 이상한 모자 막 쓰면서 보여지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물론 그때는 아마 봤던 사람들이 되게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아유 참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참 힘들겠다. 근데 저는 지금도요 시장 갔다 와서 아침에 오픈 준비할 때요 지나가는 손님들 보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 손님이 누군지 제가 저 우리 손님이다 그럼 당연히 인사하겠죠. 근데 우리 손님 아닌 것 같은데도 그냥 지나가면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또 이런 손님도 있어요. 어색하게 우리 매장 안 와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꼭 우리 손님 아니더라도 저 사람 참 열심히 사는구나. 저 사람 되게 밝다. 꼭 그 보여지기 식이 아니더라도 그거가 몸에 이제 배어지는 거죠. 이 장사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렵기도 어려운 건데 또 하다 보면 쉽거든요. 성향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장사하면서 나의 성향이 어떻고 내가 이래서 잘 못해 이런 거는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어렵죠. 당연히 어렵고 다 어려운데 어찌됐건 우리가 장사라는 걸 왜 해야겠어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하는 건데 그러면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한번 안 되는 거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고 해보시고 저도 어려웠어요. 처음에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게 하는 거 어려웠었거든요. 좀 으쌰으쌰 하면서 좀 자신감 있게 한번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인사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요. 네, 그러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9번째, 서비스를 주더라도 맛 없는 거 주지 않고 맛있는 걸 주자. 기분이 좋아서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안 좋은 거를 손님한테 이거 살짝 여기 안 좋은데 이거 드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젊은 엄마들이 안 좋은 거 주면은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도 대중 있어요. 근데 이제 서비스니까 표현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서비스 주는데 왜 안 좋은 걸 줘, 좋은 걸 줘야지 이러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조금 안 좋은 거니까 그냥 서비스를 드리자라고 했는데 물론 그런 것도 드려도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드릴 때 요즘에 맛있는 것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식을 했을 때도 맛있는 시식을 드리는 것처럼 때로는 제가 컵과일을 만들어서 컵과일도 서비스 드리고 좀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처음 오시는 고객들이라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바나나칩 이런 거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하나 더 드리는 거죠. 이거 맛있는데 이거 하나 드세요. 이렇게 해봐야 1,800원인데 1,800원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드리면서 그 손님이 만족하고 또 온다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우리 매장에 왔어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인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뭐냐면요. 손님이 딱 왔는데 우리 가게가 처음이에요. 물건을 샀을 때 고객님 포인트 번호 있으세요? 얘기했을 때 손님이 아니 없어요. 등록 하나 해드릴까요? 요 근처 사세요? 그러면 아니요 이런 손님이 있어요. 아니요라고 하는 손님은요 나는 네 매장에 처음 왔는데 아직까진 니네 매장에 잘 신뢰도가 별로 없어 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해요. 근데 네 해주세요. 여기 몰랐어요. 이런 손님들은 흥미로워. 니네 매장이 흥미로운데 한번 맛보고 맛있으면 또 올게 이거예요. 그러면 포인트 등록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전 무조건 서비스 줘요. 딱 하나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다음에 할게요 이런 손님들한테는 하나씩 더 줘요. 제가 이거 가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오시면 제가 포인트 등록 한번 해드릴게요. 네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보내거든요. 근데 이 근처에 살지 않는데요. 물론 이 근처에 살지 않는데요. 그런 손님들은 죄송합니다 안 줘요. 그런 손님들은 안 줘요 저. 지금 말이 좀 어긋났는데 좀 과감하게 좋은 거 맛있는 거 위주로 하나씩은 더 얹어주면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드릴 때 확실하게
파진한 거나 안 좋은 거 드리지 말고 조금 그래도 드실 수 있고 맛있는 걸 드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서비스 줄 때는 좋은 거 주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제 나름대로는 제가 8년 정도 장사한 노하우에 대해서 그런 손님들의 응대하는 방법에 대한 저희 노하우죠. 그리고 그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정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뭐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 장사 잘 됩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하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것들을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의 어떤 입장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보셔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한번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분명히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활용을 하신다면 지금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부에서는 제가 손님 응대 서비스에 관련돼서 말씀드렸고 2부에서는 그 판매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제 손님에 대한 서비스고 그럼 들어가서 판매를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녁이 늦었는데 조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2부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와.